자, 266페이지 38번 한번 봅시다. 38번 무슨 건이 있어요? 지역건. 요 문제 한번 풀어봐요. 지역건. 자, 됐어요. 틀린 것은 등기원이 성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건 설정 등기를 할 때 뭐가 보여요? 목적과 범위, 뭐요? 필요적 기록상 기록해야 된다. 자, 하나 더 적는다면 가로 열고 요거 하나 써놔요. 1번 끝에다가 요역지 지역건, 요역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건의 필요적 기록상 목적과 범위 무슨지? 요역지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르고요. 지역권이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무슨 성이죠? 수반성. 그죠? 3번의 지역권 설정 등기 성역지 소유자 등기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등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죠? 그 옆에다 써요. 자, 성역지는 뭘로 이루어질까요?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지죠. 자, 요역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요직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요 동그라미 요자가 이제 보이죠. 요 하면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자, 5번에 성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어때? X 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 5번. 이 5번 지문은 민법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요 정도면 자, 지역권과 관련돼서 무난하게 우리가 문제 나오라고 그래요. 충분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복합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268페이지 43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4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종합적인 문제죠. 자, 그 문제 1번 기억보죠. 공유지문은 등기되지 않아도 잘라봐요. 자, 공유죠. 자, 그러면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이 소리네요. 자, 그러면 리어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상권. 그러면 뭐예요? 부기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죠. 지상권은 한필의 토지 특정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맞네요.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리얼은 성역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성역지는 전부의 일부예요.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죠. 그럼 한 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된다. 어때? X. 자, 미음에 전세권이 소멸하였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 잘라봐요. 그럼 앞에 전세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맨 앞에 전세권. 뒤에 새로운 전세권. 뒤에 전세권. 그럼 쭉 두 개를 묶으면 뭐예요? 이게 이중 전세권이야. 이중 전세권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걸 뭐라 그래? 후등기 저지력. 정답은 몇 번? 4개. 그렇죠. 4번.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종합적인 문제고요. 그러면 45번 한번 더 풀어보세요. 이제 임차권 문제 하나 풀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사실 안 배운 거는 없거든요. 45번. 그냥 답은 몇 번에서 나와야 돼? 1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임차권. 그러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끌어내서. 그럼 시험 장갑은 요게 만약에 19회 때 시험 장갑은 배워요. 1번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자, 2번 가볼까요? 토지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읽어봐요. 구분 임차권. 줄쳐놔봐요. 구분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다. 그때 X. 법적 근거가 없어요. 자, 3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잘라봐요. 그럼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격려된 경우 그 밑에다 임차권 소멸이라고 써요. 임차권 소멸. 그럼 임차권이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존의 대항력가 뭐예요?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임차권은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 등기 기준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어때? X. 소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 자, 성전선익 송가는 선화 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선정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허용됩니다. 자, 토지거래가구역 나왔다. 임차권 동그라미. 자, 토지거래 임차권은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토지거래가정은 무슨 건에 한해서 소유권과 재산권. 그럼 겉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문제가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과 관련돼서 이 문제, 특히 2번, 3번 지문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서 다뤄놔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제 하나 풀어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48번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실력의 수준이, 체금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요. 28회 때. 영위권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권 선정 등기를 할 때 거기 읽어봐요. 뭐가 보여요? 목적은 기록하여야 한다. 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지역권 설정, 목적 동그라미 기록하여야 된다.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원이 임차보증금이 있대. 임차보증금이 있대요. 등기원이네. 그럼 임차보증금은 읽어봐요. 등기할 사항이다. 맞네요. 재산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범위가 일부래 전부래.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하죠? 도면. 그런데 뭘 첨부한다고 그래서 토지 대장. 뭐면 X야, O야? X.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해서. 뭐, 아까 계속 풀었던 문제잖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차임 동그라미. 차임은 뭐예요? 돈이죠.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읽어봐요.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뭐 우리 문제는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시법은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거지. 작년에 뭐 만점 맞은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끝까지 밀고만 나가면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그냥 뭐예요? 이게 지문으로서 외우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가 숙제해 달라는 거고. 자, 담보권 등기 나와 있네요. 담보권 등기 옆에다 한번 써봐요. 그러면 담보권 등기하면 몇 개예요? 시험 범위가. 봐봐요. 시험 범위도 모르면 제가 뭐 덜해버리죠. 자,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당권, 또 하나는 건저당권. 그 다음에 뭐 있죠? 공동저당이 있네. 공동저당. 그 다음에 뭐예요? 채권, 담보권.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한번 봐봐요. 자기가 지금 뭡니까? 지금은 자꾸 자기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침착하게. 그러면 채권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요 5개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그러고 나서 문제, 자, 49번 한번 풀어봐요. 저당권 등기.
자, 됐어요. 틀린 것은. 자, 1번의 키워드는 저당권의 목적 줄 잡아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때 저당권은 부기등기. 이렇게 이야기해보라고. 자, 토지 소유권은 공유지분 줄 쳐놔봐요. 공유지분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3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저당권 설정 줄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죠? 지상권.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정답은 3번. 이렇게 자꾸 자기가 몸에 익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제 이제 모의고사 봤는데 몇 점 정도가 합격할 수 있습니까? 2차는 뭐예요? 한 4, 50점 나오면 합격해요. 4, 50점 나오면. 그럼 1차는 몇 점대? 한 50점에서 55점 나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러면 1차가 한 과목 40 나오고 한 과목 50 나왔다. 그래도 합격해요. 그러니까 막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자기가 죄해주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겁니다. 작년은 뭐 이맘때 7.5 사람도 7.5 맞은 사람도 합격하는 거 빵빵 봤는데, 아니 그래가 다음 달은 내년에는 그 사람의 인정사설 하나 찍어 놓으려고 7.5가 과연 합격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컨디션이 그날 우리 형님님들은 그날 컨디션 엄청나게 좌우합니다. 그날 컨디션 좌우 잘해야 돼요. 완전 공인중개사는 그날 컨디션이야. 그날 컨디션. 그날 컨디션이 어느요? 자기가 연세가 50 넘으면요. 연세가 50 넘으면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날 컨디션이 앉으면 완전 치권으로 머리에서 붕 떠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어제 컨디션이 좋은 사람은 막 찍으면 막 맞아. 컨디션이 좋으면. 자, 지금은 진짜 컨디션이 제일 좌우해.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를 실력으로 안 봐요. 그날 컨디션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뭐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거진 50 넘으면 7, 80%가 운이에요. 그날 컨디션.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그러면 이제 3번이 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4번은 봐봐요. 따져. 어디가 포인트예요? 자, 자기가 어떻게 따졌어요? 이전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저당권.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수반성이잖아. 그러면 수반성, 그럼 뭘까요?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5번에 저당권 설정 단계는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선정했대.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어서. 그럼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일괄 민법에 배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뭐예요? 요 5개 지문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면서 문제를 처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요. 그러면 자, 10문제를 푸느니 요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9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네. 자, 55번 한번 풀어봐요. 55번. 나머지는 똑같아요. 55번은 요거는 따져놔야 되니까 한번 평상시에 한번 따져주라고. 문제 55번. 자, 이거는 다 읽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파악하고 가야 돼.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문제를 파악해서 지문을 찾아가야지. 일일이 따지면 또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예요. 자, 시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시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저당권 등기가 격려되고 잘라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봐봐요. 시소유 부동산을 누구한테?
A한테 A명의 저당권 등기가 격려됐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자기가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읽어봐요. 저당권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요거는 소유권이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자, 그러면 격려되고 저당권 등기가 다시 누구에게? B에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B에게 이전됐으니까 저 사람은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요 사람 이름은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저당권자. 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그럼 시 신청도 없이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저당권 등기가 격려됐대. 해결 방법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말소 등기를 요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사람이 근론적으로 뭐예요? 자, 권리자가 되죠. 권리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B가 C한테 A가 그러면 B한테 양도했으니까 그러면 C는 A한테 요구할까요? B한테 요구할까요? B한테 요구하겠죠. 이 사람이 채권을 양도해줬잖아. 그러면 어차피 얘한테 말소해달라고 그래도 얘가 넘겼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C는 그러면 B한테 요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부기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주등기. 그럼 주등기를 말소 신청하면 부기등기는 무슨 말소? 직접 말소. 그걸 찾아라 이 의미야. 그러면 가볼까요? 그럼 C는 B를 상대로 2번을 가볼까요? C는 B를 상대로 하여 C와 A 사이에 이루어진 저당권 말소를 구하면 읽어봐요. 적하다. 그러면 요때는 그러면 요때 저당권 이전 등기는 그러면 무슨 말소가 되죠? 직접 말소. 이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 모의고사도 제가 여러 번 출제해 놓은 거거든.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평상시 따져놔야 돼.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름이 이게 받고 우리 가벌병정만 나오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건이 몇 개예요? 3개잖아. 봐봐. 얘한테 얘로 갔다가 얘로 갔다가 사건 2개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몇 개? 3개. 막 마음이 급하면 요거는 막 꼬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요 문제는 평상시에 따져낼 문제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상시에 따져놓고 자꾸 이름을 밝혀야 돼. 이 사람은.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면서 저당권자.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이게 평상시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세뇌교육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름이 밝혀지질 못하니까 틀린다고. 그래서 문제 55번 요거 꼭 한번 풀어놔야 돼요. 나머지는 안 풀어도 돼. 안 나온다는데 뭘 풀어. 지금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어제 3시간 4시간 동안 제가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서 몇 번을 보냐면 276페이지 62번. 이거는 고난도 문제야, 진짜. 276페이지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면 거진 다 끝난 거야. 276페이지 62번 문제. 이것도 수없이 한 거거든. 이게 기틀이 안 잡히면 이 지문은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것만 봐봐요. 자, 그 밑에 한번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자기가 A가 우리가 이렇게 단정을 한번 내려봅시다. A가 1억 2천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건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건이라는 것은 특정이에요, 불특정이에요?
불특정 채권이죠. 그러면 요 건을 떼고 넘기느냐, 건을 그 자체로 넘기냐가 달라요.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 전일 때하고 피담보 채권 확정 후하고 뭐의 등기 원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사람이 뭐에 C라고, 그러면 이제 D라고 한번 해보고요. 요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가 C로 전이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확정 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C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건자당은 그래서 6개, 요 6개가 가로넣기 이미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러면 자, 이름을 한번 자기가 적어봐야 돼요. 평상시 이름을 적어볼까요?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권자면서 건자당 건자가 돼. 건자당 건자.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 이 사람은 뭐예요? 건자당 설정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적어갈 수 있는지, 이 문제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은 또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는 뭘까요? 이거는, 자, 건자당 건, 양수인, 건자당 양수인이 되죠. 양도인이 되네. 이 사람은 뭐예요? 건자당 양수인이 되죠. 양수인.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전소유자가 돼. 전소유자. 이 사람은 무슨 소유자가 되죠? 현재 소유자. 이 사람의 현재 소유자면서 누가 되죠? 제3취득자가 되는 거야. 지금 요게 자기가 요게 지금 요게 머릿속에 안 집어져 있다. 그럼 민법도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복잡하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뭐요? 요거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후를 나눠놔야 돼. 건자당은 요 건 자체를 넘기느냐, 요 건을 떼고 넘기느냐. 그러면 요거는 피담보 채권 확정 전, 확정 후를 나눠봐야 돼. 그러면 여기는 채권자죠. 채권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요거는 일단 이전 등기가 들어가네. 그러면 전에 넘기면 읽어봐요. 뭐가 될까요? 요거는 계약양도가 돼. 계약양도. 요거는 이 건자를 떼고 확정하고 후가 넘기면 이거는 뭐가 될까요? 채권양도가 되는 거야. 채권양도. 자, 요거는 이제 전소유자로서 전에 넘기면 요거는 계약인수가 돼. 계약인수. 자, 우리 채무자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채무의 변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변경 등기. 요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채무인수가 되는 거야. 채무인수. 지금 만약에 올해 등기법에서 어렵게 출제된다. 그럼 62번밖에 없어. 건자당. 그러니까 요거는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냐 후냐. 이걸 본인이 안 따지면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시간이 무진장 걸려. 그러니까 요거는 1번부터 2번부터 3번까지 뭐예요? 하나하나씩 따져갈 때 잘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됐으니까. 그러면 전 읽어봐요. 계약양도 후는 채권양도.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라면 뭐예요? 계약인수. 확정 후라면 채무인수. 그러면 가서 이제 하나씩 따져봐요. 1번에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야 후야. 전 동그라미. 그러면 저는 여기 둘 중에 하나겠네. 그렇죠? 요 둘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거기 봐봐요. 기본 계약성이 채권자 줄 전화봐요. 얘가 바뀌었다잖아. 채권자 지위가 바뀌었다잖아.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양도? 계약양도. 맞는지 틀린지 가봅시다. 계약양도를 등기를 하는 건자당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이번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동그라미 후. 자,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대. 자,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됐대. 요렇게 양도됐대요. 무슨 양도로? 읽어봐요. 채권 양도. 맞네요. 채권 양도를 등기를 하여 건자당 이전 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3번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이에요 후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 양도를 언의로 하여는 건자당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저는 채권 양도가 아니라 여기 봐봐요. 저는 뭐예요? 채권 양도가 아니라
계약, 양도. 정답은 몇 번? 3번.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 요약집에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놨고요. 이거는 피담보 채권 확정 전하고 확정 후를 나눠봐야 돼.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야. 건자당에서. 나머지는 핫발이야. 핫발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늘 딱 그려서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고 혼자서 뭐예요? 홀로서기 하려면 얘가 누구고 얘가 누구고 그림을 A4 용지를 꺼내놔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주면 뭐합니까? 저기는 그러면 나머지 4번하고 5번은 자기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그림을 맞추면서 원래는 시간이 많으면 봐봐요. 이렇게 자 각서를 쓰면 이렇게 해서 봐봐요. 내올 때까지 나가면 안 돼. 읽어봐봐요. 전, 계약, 양도. 요거는 건자당 이전 등기. 요거는 채권 양도. 요거는 계약 인수. 건자당 변경 등기. 후라면 채무 인수.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까지 다음 문제 풀면 안 돼. 원래는. 그러니까 계속 외울 때까지, 그 다음 외울 때까지 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는 또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 낭비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62번은 집에 가서 해야 돼. 이거는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러면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63번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담보물건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유치권 나왔다. 유치권만 나왔다. 유치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유치권은 등기를 여해 여하지 않아요? 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1번은 그러면 맞네요. 한편의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화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부동산 일부는 안 되죠. 그럼 니어는 X. 저당권을 담보한 질권, 채권을 질권 동그라미. 저당권 줄잖아 봐요. 맨 앞에. 저당권을 두자로 건체. 그게 권리야. 그게 권리질권이야. 그럼 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뿐이죠. 그럼 권리질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 등기, 질권의 부기등기 하지 않아도 틀렸네요.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어때? X. 자, 리얼의 건자당 설정 등기에서 건자당입니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해야 하지만 건자당의 전속기간은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기록하지 않다. 미음의 건자당 설정 등기를 등기 원인으로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기본 계약의 내용은 읽어봐요. 기록되지 않는다. 완벽하게 맞네요. 건자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뭘까요? 건자당 설정 계약이라는 뜻.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또 하나는 채무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건 더 가장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축에 들어가요. 지금은 많이들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쉽게 보이지만, 근데 건자당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이거는 자꾸 자기가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돼. 연습하고 갑시다. 자, 전이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계약의 의미가 있다는 게. 계약 양도, 계약 인수. 그러면 건자당을 건을 뚝 타면 보통 저당하고 또 똑같아져. 저당권. 여기는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채권자가 바뀌었다. 주체의 변동. 저당권, 건자당, 이전 등기.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건자당, 변경 등기라는 거. 그러니까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요 62번을 자꾸 풀어봐요. 한 5번은 알 때까지 풀으라고. 알 때까지. 그럼 문제를. 그러면 6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278페이지 제6장 구분 건물과 대지권. 우리 언제 배웠어요? 2장 때. 2장에서 집합건물 등기부 양식 다 배웠죠.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구분 건물 등기 한번 여쭤볼게요. 자기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한번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집합건물 한번 써봐요. 자기가 한동. 자,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상단, 하단.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표제부, 상단, 하단. 그 다음에 세 번째, 갖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얼구. 그럼 저희가 여기 저희가 좀 뭐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써놨기 때문에 외워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한동 전체 표제부 읽어봐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야 되고요. 집합 건물은 그래서 몇 부분? 네 부분.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들었다는 거. 자, 우리 건물하고 이렇게 붙이는 게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 이렇게 하는 거. 대지권 뜻의 등기. 이렇게 원인신고하면 건물만에 미치지 않는 거. 건물만의 뜻의 등기. 여기는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벌써 공부하여진 사람 봐봐요. 대지권 등기는 건표, 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건해, 직주. 그 다음에 별도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는 건전, 직주. 그러면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건해, 직부. 그래서 아까 건물만의 뜻의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없이 했는데 이거는 뭐 관심은 없고요. 맨날 딴 거에만 우리가 여기에서 4개. 그러면 자기가 요 집합 건물이 요 2개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승부처거든. 그러면 거기 자 1번은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장 기본적인 282페이지 1번의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면 읽어봐요. 구조상 공용 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가 전유 부분을 샀어요. 그러면 복도 엘리베이터로 와야 하나요? 맞아. 그러면 구조상 공유부는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조상 공유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번에 백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평면 매장. 저번에 했어요.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소유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평면 매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가라고 그랬잖아. 상가. 이미 배웠고요. 자, 3번의 집합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등기하는 권리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각 걸고 줄쳐놓고 대지권이라는 뜻 줄쳐놔봐요.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를 뭐라고? 읽어봐요. 더해 직주. 그러면 다 이거 동그라미 치면 돼. 토지 각 걸고 해당구. 그래서 직권. 맞네요. 4번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 복도 계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요. 자, 구조상 형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잘라봐요. 구분 건물로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구조상 형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하고 안 하고는 뭐예요? 소유자 마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가 요 요건을 갖춰서 집합 건물로 등기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다가구 하면 다세대가 되는 거야. 다세대. 지금 여기 이제 지방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 다세대. 건축업자들이 지금 뭐예요? 방이 3개입니다. 화장실도 3개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1,000만 원이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대.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대출 받아주겠다는 거야. 대출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한 2억이 넘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결론 월세지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세 내다가 가래인가 찢어져요. 월세 내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 그래서 전세금 담보대출이 올랐대 내렸대. 오히려 담보대출은 전세 담보대출은 올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요즘 뭐예요? 또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3천만 원이면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사람들은 딱 보고 공짜네요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죠. 자,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5번이 되는 거네. 문제 1번에 5번. 자, 문제 3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다 끝났어요. 화이팅! 자, 다 본 건물이죠. 자, 틀린 거. 상가 건물도 건축 천호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즉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다면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네요.
구분 건물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이 아닌 한 개의 일감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제가 아파트 한 동 살 돈이 있으면 어때요? 사서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돈 한 동 전체를 살 돈이 있으면 그럼 일반 건물로 등기해서 임대 사업을 하지. 돈이 있으면 충분히 그 돈이 많으면 그러면 일반 건물을 집합 건물로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3번. 요 3번 때문에 우리 한번 풀어보라는 거거든요. 등기하는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 서면 또는 공지 사실 등에 의해서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실질적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때? X. 됐죠? 폐지됐다고 그랬잖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여기에 대해서 폐지됐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4번은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고요. 5번은 수없이 봤어요. 이제 지긋지긋해. 저 5번만 보면 신물이 나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표시. 두 번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표시에 대해서 동시 대의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림 그려가면서도 설명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떠올라. 사실 떠오르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이 정도 한번 풀면 충분히 집합 건물의 양식 구조는 이제 대강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됐다는 소리고요. 자, 285페이지 8번 문제 풀어봐요. 8번. 문제 8번. 자, 요 정도는 이제 풀어제쳐야죠. 정답은 3번. 3번이 왜 틀렸어요? 한동 건물 표제부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한다. 그럼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어디에 기록돼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어디? 대지권 표시. 정답은 3번. 이런 거 따로 설명할 건 없잖아, 이제.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그럼 9번. 문제 9번. 자, 9번은 바로 나와야죠. 자, 9번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될 사항이 아닌가. 정답은 4번. 4번이 왜 틀렸죠?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어디? 대지권 표시란. 정답은 몇 번? 4번. 자, 이런 것들은 전부 암기라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 확실히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이제 12번 형태가 윤곽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12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12번 문제. 요걸 풀면 이제 집합 건물은 다 끝난 거야.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자, 문제 12번. 자, 문제 12번이에요. 자, 요거 봅시다. 요거 못 풀면 작년에 2.5점짜리 놓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금방 돼요. 요거는 우리 한 번만 생각하면 되줄 거 가지고. 자, 이렇게 혼인신고를 했어요.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등기죠. 대지권 등기. 그러면 사람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건물하고 토지가 결혼하면 절대 헤어질 수 없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지권 등기 전이다.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언제든지 분리 처분이 가능해. 그러면 대지권 등기 후다.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 처분이 안 돼. 그런데 저 기계를 한 번만 더 따져주라고. 그러면 차이점이 봐봐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하나만 다 기해 놓으면 되잖아요. 자, 여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뭘까요? 자, 여기는 건물 만자가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여기는 만자가 들어가죠. 그럼 소유권은 무슨 소유이 있어요? 사용수익 처분. 그러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분리 처분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만이라고 특정했죠.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 사용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권을 설정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은 돼야 안 돼? 안 돼. 요거는 되죠. 그러면 요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면 틀려? 처분 권능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예요. 자, 건물만의 가압류. 안 돼. 가압류도 학점 판결을 받으면 이혼시키는 거거든. 건물만의 가등기. 돼, 안 돼? 안 돼. 건물만의 건저당.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만의 전세권. 돼요.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없거든. 무슨 수익? 사용, 수익. 그러면 가봐요. 요 문제를 몇 번 풀어본 사람은 자동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럼 요 문제 봐봐요.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 등기된 구분 건물에 있어 토지 또는 건물만이라고 특정했네. 다음 등기 신청에 이를 수리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무슨 건을 찾아라? 영위권을 찾아라. 영위권이 있어 없어? 있어. 정답은 몇 번? 5번. 지상권은 사용 수입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만약 한 번만, 이 12번도 작년에 뭐예요? 한 번만 따져놨다면 이거는 그냥 주워 먹는 문제라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는 거. 대지권 등기 전이냐 후냐를 따져놓으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헤어질 수 있어. 대지권 등기 후라면 이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토지에 미쳐 안 미쳐? 미쳐. 이거는 가능해요. 읽어봐요. 건물만의 박스. 이거는 처분 권능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건물만의 처분 권능이 있으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강제 이혼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33번 한번 워밍업 해봐요. 그러면 완전히 2초, 한 번 풀면 2초 만에 풀 수 있어. 읽어봐. 13번 문제. 대지권 등기가 격려된 후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 허용되는 거 뭘 찾아라? 영위권. 그럼 뭐가 있어? 정답은 3번. 3번에 뭐가 보여? 전세권. 완전 이런 거는 그냥 주소는 먹는 문제예요. 한 번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어려워해. 그 제목도 12번에 가니까 고난도를 붙여놨네. 고난도가 아니라 뭐야?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야. 고난도가 아니라 이 말은 공부 안 함 이거예요. 한거 안 함. 생각을 안 함 있던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합건물과 관련돼서 그 세 문제만 정확하게 풀어놔도 어떤 문제도 저희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290페이지 가봐요. 이제 세 문제 남았어. 제가 이제 찍어온 게. 자, 290페이지 제7장 무슨 신청이 있죠? 이의신청 및 벌칙 찾았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가장 기본적인 거 292페이지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봐요. 문제 1번. 자, 그 문제 1번에서 자기가 안 풀리는 눈은 봐봐요. 제대로 풀려면 봐봐요. 여기다 봐봐요. 주체. 자, 주체. 객체. 요약집에다 다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제가 주체에 그러면 뭐가 튀어나오는지 자기가 홀로서기 한번 해봐요. 객체. 자, 저희가 이 신청을 제대로 풀려면 요거 공짜, 요거는 공짜가 안 돼요. 주체, 객체, 제기기간, 효력, 기준, 이의신청, 이의신청서 이거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법이라는 것은 특히 2차 과목 때는 부지런히 해와야 돼, 이제. 나머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2차 과목은 이해도 이해지만은 이해가 아니라 7, 80%가 거진 암기야. 암기라는 겁니다. 암기라. 그래서 체력이 강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봐봐요. 주체 그러면 봐봐요. 무슨 관계인? 직접 이해관계. 이렇게 나와줘야 돼. 직접 이해관계. 자, 그러면 객체는 당부당이네. 옳고 들은 거. 당부당. 당부당. 제기간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효력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 수없이 했던 거고요. 집행, 부정지 원칙. 기준은 처분시 기준을 해요. 처분한 것만. 그래서 새로운 증거, 그러면 신증거. 자,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사실, 신증거는 인정이 안 돼. 그러면 이 신청은 누가 돼? 관할지방법원, 관할지방법원, 관할지방법원. 이 신청서는 뭐예요? 당의 등기소, 등기소를 경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 신청을 요걸 5개, 6개를 우리가 숙제한다면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거든. 4, 5, 6 이렇게 해서. 그럼 저희가 보면 지금 이 신청 나오면 요 6개가 줄타기로 쭉 나와야 돼. 쭉 나와야 돼요. 그럼 주체, 객체, 제기관, 효력, 기준, 이신청, 이신청서. 그러면 직접 이해관계인 당부당, 제한이 없다. 집행부정제 원칙, 처분시 기준. 그 다음에 관할지방법원, 당의 등기소, 이신청은. 그럼 요걸 갖다가 붙이면 그냥 정답은 그냥 쭉 나와요. 그럼 1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틀린 것은 이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어때? X. 처분한 게 아니긴 해.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는 비성사건 절차법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 근데 이걸 안 해오고 어떻게 이 신청을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이걸 딱 숙제해놓고 뭐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 그거는 본인의 이제 능력이거든. 자, 그래서 문제 1번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요 문제 기점으로 해서 집에 가서서 요 1번을 주체, 객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그러면 문제 3번으로 한번 가봐요. 문제 3번. 자, 문제 3번. 요거는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요령이 없어서. 요 문제 3번은 참 재밌는 문장인 거. 요령만 있으면 금방 풀어요. 문제 3번은.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밑에도 한번 써볼래요? 자, 각하예요. 각하는 뭐예요? 거부죠. 각하는 거부야. 이거는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 볼 것도 없어요. 요 앞에 요거 각하는 볼 것도 없어요. 앞에 각하 사이도 볼 거 없어.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자, 수리가 뭐예요? 등기가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럼 요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자, 1호하고 몇 호만? 2호만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이의신청의 대상. 그럼 이 문제의 초점은 각하와 수리를 찾는 거야. 각하는 볼 것도 없어. 각하는 뭐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각하 수리부터 먼저 점검하라고. 각하 수리. 자, 1번은 그러면 각하야 수리야? 수리. 그러면 앞으로 가니까 1호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2번은 한번 읽어봐요. 2번도 수리죠. 그럼 앞에 가면 몇 호야? 2호. 이의신청의 대상이네. 3번은 뭐예요? 각하. 볼 것도 없어. 그러면 앞에 사유 보지도 마요.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읽어봐요. 수리죠. 그러면 앞에 1호야? 2호야? 아니잖아. 7호잖아. 그러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몇 번? 4번. 5번은 뭐가 나와요? 각하 찾았어요? 예, 각하. 그러면 각하가 나왔으니까 앞에 사유 볼 것도 없어. 각하는 무조건 이의신청의 대상이거든. 각하는. 그러니까 등기관이 안 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푸는 요령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부니까 뭐예요? 등기관이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럼 등기관한테 뭐 해야 돼? 사퇴질 해야죠. 그럼 수리는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올 때는 뭐부터 찾아?
각하하고 수리. 각하는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야. 수리는 몇 호만? 1호하고 2호. 그래서 제가 1, 2호를 요거 써먹으려고 내가 1, 2호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볼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령만 있으면. 그러니까 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렵게 느껴질 필요도 없어. 그럼 요 문제가 나올 때는 뭐부터 찾아라? 읽어봐요. 각하하고 수리를 말하는. 그러면 각하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이의신청. 수리가 나왔다. 몇 호만? 1호하고 2호. 그래서 그동안 1호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요 문제 1번하고 3번 정도 두 문제만 풀어놓으면 돼요. 이의신청에서. 자, 그러면 자 294페이지 6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기출 문제니까. 자, 전자신청 줄잖아 봐요. 자, 문제 7번. 문제 6번. 전자신청 앞으로 가요. 법인 아닌 사단, 전자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2번, 니은의 각하 동그라미. 각하는 거부죠. 그러면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라는. 자, 뒤것은 뭐 생각나요? 저는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공동상신 일부 동그라미.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맞네요. 저는 보상신, 신탁 등기죠. 자, 그러면 리얼은 임 동그라미. 임 앞에 뭐가 붙었어? 대법원장. 인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이 돼요. 다시 인권자는 누가 된다? 대법원장. 그러면 전부 옳다.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 때요. 그냥 한 번 생각하고 푸는 거하고 그냥 외우는 거하고 푸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드디어 2019년 이제 문제집 시전 이게 끝나네요.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자, 296페이지 9번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 대장정의 이제 마지막 문제네.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자, 등기강제 원칙 당사자 신청이죠. A는 등기강제 3개가 있죠. 부동산 등기법 표제부 1개월, 명의신탁 몇 년? 3년.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몇 개가 있어요? 60일이죠. 몇 개가 있어요? 3개. 5개가 있죠. 중간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금인계약서 또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게 문제가 이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봅시다. 1번에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가구예요, 을구예요? 가구죠. 그러니까 매매는 그러면 특별조치법의 며칠? 60일이네. 근데 매매 계약일로부터 줄쳐놔봐요. 매매는 쌍무야, 편무야? 쌍무. 그러니까 매매 계약일이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사유가 틀렸네요. 그러면 1번은 결론 X네. 자, 2번은 갑이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뭐예요? 특별조치법이죠. 쌍무예요, 편무예요? 편무. 그러면 증여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정답은 몇 번? 2번이네. 그러면 오늘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특별조치법에서. 자, 3번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잘라봐요.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취득. 그러면 소유자는 신청 의무가 없다라는 소리야. 소유자는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어때? X야. 근데 요거는 두 가지를 또 측면을 봐야 돼.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죠. A가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봐봐요. 건물이 완성됐잖아. 근데 건물을 삐하고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이야.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요거는 특별조치법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4번은 건물 대지 지번 변경 줄차 나와봐요. 지번 변경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럼 60일이 아니라 1개월이네. 그러면 토지 지목 변경 줄차 나와봐요. 지목 변경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즉 표제부네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이거 좀 가르쳐줘요. 이걸 이해해서 가르쳐주라고. 이해해서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거는 대히트일 거야. 근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문제 9번 이렇게 우리가 풀면 되고요. 자, 297페이지 하단으로 가서 밑에다 이제 두 개만 쓰고 오늘 헤어질까 생각 중입니다. 최근에 바뀐 거 하나, 두 개 바뀐 거 한번 적어주려고 그래요. 자, 거기에다 써놔봐요. 자, 무임 발급기가 있어. 자, 무임 발급기는 어때요? 무임 발급기는 뭐예요? 자판기죠. 자판기로서 요거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 등기상 전부 증명서, 전문 증명서 다 발급받을 수 있죠. 전부 증명서는 그러면 누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과 말소사항 포함 등본, 그 다음에 현재 유효사항, 유효사항 포함. 그러면 지금 무임 발급기는 뭐예요? 무임 발급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요거 최근에 바뀐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무임 발급기는 말소사항 포함이 하나인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전부 증명서 다 발급해 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감 증명과 관련돼서 하나 바뀐 게 있어. 최근에. 자, 인감 증명. 자,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자, 등기필 정보는 재교부 해야 안 해요? 재교부하지 않죠. 재교부 절대 하지 않죠.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재교부는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출석,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풀어줘. 공증. 그러면 출석과 확인, 공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진정성을 되살려 놓거든. 근데 여기서 과거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출석하면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지금은 출석하더라도 해줘야 돼. 자, 등기간에 확인 조서를 받더라도 확인자. 그러니까 등기간 자기가 귀찮은가 봐. 출석하면 얼굴도 확인해야 되니까 뭐예요? 귀찮은가 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석하더라도 등기간에 확인 조서를 작성할 때 과거에는 뭐예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았거든. 근데 이거는 첨부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 조심하라 별표 3개를 해놨던 겁니다. 그러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출석과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는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해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에 재교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출석하더라도 등기간에 확인 조서 뒤에 뭘 붙여? 인감증명. 원래는 출석하면 인감증명을 따로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말에 이맘때 바뀐 게 하나가 있었죠. 등기법에서. 자, 토지든 건물이든 토지와 건물. 표제부는 몇 부분이에요? 두 부분이잖아.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 그럼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토지는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서 건물도 있어서 근데 가태료가 둘 다 없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거. 이거는 작년에 출제가 돼버려서 올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읽어봐요. 토지든 건물이든 읽어봐요. 가태료 부과 사유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그래서 요거는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작년에 우려 먹어가지고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마무리 됐으니까 요거에서 다시 한번 2개. 올해 크게 등기법에서 변동이 있는 거. 요 2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끝났네요. 드디어 대장정에 뭐예요? 우리 공식법.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아까 그거 풀어준 오늘 풀었던 문제만 풀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만 풀어도 만점 맞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풀지 마세요. 안 풀어도 돼. 그것만 풀어도 등기법 올해 만점 맞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저 다른 거 풀어볼랍니다. 참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풀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강론 파트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뭐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사실 또 이거 풀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뭐가 나와요? 동양모의고사 40문제가 쏟아져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날 충실하면 됩니다. 그날 충실하면 된다라는 거. 뭐 다음 주에 안 볼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아마 다음 주에 안 보는 사람들은 제가 꿈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하여튼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은 우리 뭐예요?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보자고요. 60 며칠 남은 동안 한 2달 동안 열심히 하자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달 새로운 시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